안녕하세요. 박찬용입니다. 오늘 배울 이론은 수학 상의 뒷부분일 수도 있고 책에 따라서 수학 하의 앞부분일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의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그 원이 직선과 이제 위치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식을 만들어내고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론으로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단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의 정의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의 정의는 한 정점,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모아놓은 거, 점의 모임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글귀에서 그대로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정점을 잡아서 요걸 이제 우리가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일정한 거리, 뭐 그 거리를 이제 흔히 R이라고 하는데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잡자고 하자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거리가 R인 점이 당연히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점도 있을 거고 R 해서 뭐 요렇게 돼 있는 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쫙 모아 놓게 되면 이제 그 모양이 원 모양이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그 정의를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A, B하고 X, Y라는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X 좌표끼리 뺀 걸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또 뺀 걸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자, 말한 걸 그대로 한번 적어볼 건데 자, X끼리 빼요. X에서 A를 빼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죠. Y에서 B, Y 좌표를 빼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한 거고 그게 얼마다라고 나오나요? 이게 R이다. 거리가 R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이라는 게 또 루트 있는 거 싫어하니까 양면을 제곱을 하면 X-A의 전체 제곱과 Y-B의 전체 제곱을 더한 것이 뭐다? R 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요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요 A, B가 원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거냐면 중심점이죠. 중심점.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요거는 바로 이 R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식을 보면 아까 전에 원의 중심이 A, B였죠. 그래서 A, B니까 이제 여기 A가 뭐냐면 여기 안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네요. 마찬가지로 Y에다가는 이제 Y 자리에 B를 넣어야 0이 되니까 여기 0 만들어주는 Y 좌표 이게 두 개 찾아내면 A, B라고 해서 원의 중심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숫자는 반지름을 뭐 했죠? 제곱을 한 숫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루트를 딱 씌우게 되면 반지름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요 식을 여기 보이는 요 식, 그죠? 요 식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고요. 표준형식은 원의 중심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기 쉽게끔 정리가 된 그런 식을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중에서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기본형이라는 식이 있어요. 기본형식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0,0으로 갖다 놓고 반지름은 뭐 그대로 R이라고 둔 식인데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A와 B가 중심이 이제 0,0이니까는 여기 A, B가 빵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도 0을 넣어 보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이런 식이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형 식을 또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다 배우는 용어긴 한데 R이 반지름이 R 값이 1인 원이 있어요. 중심 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이런 원.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해서 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이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위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나 삼각비 관련 내용을 배울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식이니까 기억 정도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표준형과 원의 방정식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한번 해봤고요. 한번 지워보고 이번에는 일반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형식. 약간 지저분하니까 물티슈로 좀 마저 지울게요. 물티슈 깨끗하게 지워주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는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r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을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울 식은 일반형이라는 식인데, 일반형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다 전개해서 풀어 헤쳐가지고 뭔지 모르겠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항인데 개수가 1인 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뭐 2a 뭐 x 더하기 뭐 a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몇 차항이 나올 거냐면 1차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y에 대한 식도 있는데 전개해 보면 이제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좀 이제 합쳐서 쓰되 개수는 좀 간단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y제곱 그 다음에 써주고요. y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1차항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더하기 ax 이렇게 적어주고, 이 y에 대한 1차항도 있으니까 by,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나 옆으로 넘긴 거 뭐 마이너스 r제곱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상수라고 해서 c 0 이렇게 해서 적어주는 거, 요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래서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표준형처럼 뭐 중심 좌표나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용이한 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쓰냐? 뭐 이제 그냥 남들 보기 불편하라고 뭐 쓰는 거냐?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심과 반지름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럼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뭐 표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찾아내야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 식과 아래쪽 식의 관계를 서로 좀 살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요 A 있죠, 그죠? A가 잘 안 보이네요. A가 위에서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쪽 식과 아래쪽 식은 같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B는 Y의 개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C는 상수항을 전부 다 더한 거기 때문에 C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A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A가 뭐예요? A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 있는 A를 뭐 어떻게 하래요? 지금 반으로 나누고 부호를 바꾸랍니다. 여기 써있는 숫자의 반과 부호 바꾼 숫자가 중심의 x좌표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다 적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뭐 2 뭐 x 마이너스 4y 뭐 마이너스 1은 0이다. 뭐 이런 식이 만약에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x 2차항, y 2차항, 1차 뭐 상수 이런 꼴로 있기 때문에 형태는 정확히 일반형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필은 느꼈는데 중심 좌표 뭐고 반지름 뭐냐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x 앞에 붙어 있는 요 2라는 숫자를 보고 저 2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전에 반으로 나누고 부호를 바꿔주면은 이게 중심의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요건 좀 빠르게 해볼까? 여기는 이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요. 부호 바꾸면 2니까 마이너스 1,2가 여기는 요 원의 뭐다? 중심의 좌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반지름. 반지름은 물론 이제 이거를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R제곱이 뭡니까? 정리해보면 넘기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를 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굳이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복잡하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외워주는데 이거 복잡해서 좀 외우는 거 자체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즉석 계산을 통해서 바로 R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든지 곱셈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상수항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을 나눈 게 1이니까는 제곱하면 1이 여기 지금 좌변에 필요하고 여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반의 제곱하면 4니까 4가 일단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넘겨줘가지고 는 쓰고 1 쓴 다음에 내가 원래 없던 1과 4를 여기 좌변에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1하고 4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됐냐면 지금 6이 됐습니다. 6.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6이 반지름이 아니죠. 여기에 써있는 숫자는 아까도 계속 봤지만 R제곱이에요. R제곱이 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을 제곱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루트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순서대로 받고 중심좌표 찾는 방법과 반지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